네, 황제 뚝배기 짬뽕님, 강미정 대변인 의정부 지역위원장인 거 오늘 출근길 현수막 보고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자, 자연숲 프렌치도님, 이재명 대표 당선되고 새날 꿈꾸며 새날 가입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새날을 기대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민영배만 같아라 4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 놀라운 게요. 놀라지 마세요. 44회. 들어봐요. 월요일 날 하는 방송, 정청래 의원 나오는 방송이 당원이 최고다야. 윤석열 내란이 12월 3일 날 일어났죠. 123일 만에 파면됐죠. 그 방송 횟수가 123회더라고. 근데 오늘 그 다음날 민영배만 같아라가 44회야. 나 소름. 왠지 4월 4일 같네. 아 진짜 뭔가 운명적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제가 이 윤석열 탄핵하자 간 게 2020년 12월이었거든요. 지금 얼마 됐어요? 6년 남았죠. 계산해 오세요. 질문하지 말고. 4년 4개월 됩니다. 아 진짜. 아 진짜예요. 그렇구나. 해보세요. 4년 4개월. 오늘이 지금 2025년 5월이니까 4월이니까. 아, 이거 운명이었네. 운명이었네. 4년 4개월. 윤석열 새로 주는 그 수형 번호만 이제 44번이 되면 되네요. 404번, 444번, 뭐 기결수 됐어요. 1004번, 뭐 기결수 됐어. 4004번 막 있겠네. 근데 참 재밌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 처참한 현상인데 현실인데. 널리고 명분이고를 떠나서 이런 거 못 이긴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당연히 될 거야라고 믿으면 어떤 용기보다 그게 가장 더 중요하게 작동을 하거든요. 약간 그래서 김건희의 그 무속에 몰입하는 그 심정을 좀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자 어쨌건 민영배 의원 나오셨고요. 여러분 뭐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윤석열 총장 때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자고 했다가 우리들한테는 지지받고 당내에서는 욕 먹으신 바로 그분이시라서 4년 4개월 전이라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횟수로는 진짜로 4년 4개월 전이야. 하면 후에 첫 방송이시니까 네. 소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먹먹하게 한 개인한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정말 먹먹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런데 왠지 체증이 확 내려간 게 아니라 뭔가 좀 뒤끝이 좀 안 좋았어요. 요새 보니까 그 뒤끝이 이게 끝이 좀 이렇게 느낌이 좀 이제 좀 이런 게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한독수적으로 보니까 이 잔당들 잔불 가야 되는 이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이에 많이 봤잖아요. 아니 뜬금없이 무슨 변 판사가 막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마음대로 적용해갖고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갖다 풀어줘 버리더라고. 근데 그걸 마땅히 그동안 다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말 잔당들이 심하긴 심하다. 저게 파면되긴 되겠는데 그러고 났는데 시간이 또 엄청 걸려요. 제가 원래 단식 들어갈 때는 14일 아니면 21일 3월 그때는 끝난다 하고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로부터 최후 시간으로부터 2주가 더 걸려버렸어요. 의원님 그 단식하시다가 이제 막 3일 4일 가고 괴롭잖아요. 근데 그 주제도 안 했어. 후문이 있어, 소문이. 민영배 의원이 남들 소리 듣게 욕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씨발. 사실인가요? 진짜요? 사실인가요? 아니 그래서 갔다고. 아니 사람을 쩔쩔 굽는데 우리는 계속 방송실에서 걱정을 했지. 그렇죠. 야 민영배 의원 사실 뺄 살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딱 보면은. 차라리 욕을 했으면 다행이죠. 화장실 가서 몰래 뭐 먹었다 이런 그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처음부터 아예 혹시라도 그런 의심이 될 만한 거는 아예 먹지 말자. 심지어 효소 저는
처음에 조금 먹다가 안 먹었어 그냥. 쓸데없는 소리 나올까 봐.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죽 드셨다고 했잖아. 이제는 다시 식사 제대로 하시나요? 아직 총 밥을 아직 한 공기 이상 못 먹은 것 같아요. 전체 지금까지 제가 사흘 전부터 밥을 좀 식사를 하긴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익힌 그 야채 익힌 게 좋은 줄 알고 맛 없어요. 그 샤브샤브집을 몇 번 갔거든요. 네. 식사를 그걸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갑자기 속이 쓰려요. 어제 제가 처음으로 밀가루 음식을 먹었어요. 빵을 먹었거든요. 어제 킨텍스에 그 자동차 뭐 이렇게 박람회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리고 오늘 점심 때 또 어떻게 하다가 그 샤브샤브 집에 가서 또 그 죽을 먹은 게 아니고 칼국수. 네, 그걸 조금 먹었어요. 많이도 안 먹고. 네. 근데 이제 광주 비상행동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정당 초청 토론회를 하는데 거기 한 1시간 반 좀 지났는데 갑자기 여기가 쓰린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후유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오늘 그거 알았는데 의외로 그런 야채가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위에 그렇게 안 좋대요. 위에는요 양배추죠. 그렇죠. 새날 밖에서 네. 팔아야죠. 자 오늘 주문 양배추 주문 양배추즙. 양배추 주문 자. 주문할게요. 저기 누가 좀 주문해 주세요 지금.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걸 믿을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얘기를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개수로 5년 전에 윤석열 탄핵을 요구했던 그게 실시간으로 모든 국민과 함께 지켜보면서 윤석열이란 자는 어떻게 보면 희대의 캐릭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 다시는 나오면 일반인도 그런 자가 나오면 안 돼. 문제는 네. 근데 이게 이제 어쩌다 보니 막 운대가 맞아가지고 대통령까지 돼버려서 내란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고를 쳤는데 그 자가 탄핵되고 났을 때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민영배 의원 같은 사람이 끌어왔던 측면이 있어요. 21대하고 22대가 달라진 점이 뭐겠어요? 민영배화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쵸. 22대가. 민영배가 필요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영배가 돋보이지가 않아 이제는. 그러니까 단식하신 거야. 에이, 그건 아니고. 그 지금까지 저한테 한 가장 가장 센 공격이고.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찾아서 내 역할을 찾으시잖아. 그 잘은 뭐 칭찬드리려고 그런 건데. 아니 누구처럼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해서 돋보일 수는 없으니까. 윤석열 내란 국면에서 있잖아요. 판결이 늦어질 때 가장 울컥했던 장면이 뭔지 아세요? 민영배 의원 내물어서 실려갈 때였어요. 그렇죠. 예. 사람을 저렇게까지 만드나 현재 재판관들이 성공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 뭐랄까 변별력이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할 일을 찾은 게 단식이라니까 왜 이게 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럴싸하네. 참. 생각해 보니까 그 상황은 그런 거였거든요. 달리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네. 달리 뭐 할 수 있는 게. 그 신부님은 뭐 이렇게 나한테 막 민중의 고통을 울부짖으라고 그러는데 달리 할 방법이 없어요. 저기 그래서 있잖아요. 생각한 게 그거였는데. 새콤달콤님이 마케팅 천재 푸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천재냐면 수년 전에 방송 기획해가지고 당원이 적어다 123회를 딱 맞추고 민정배 의원을 안지 수년에 방송 중간 막 빼먹고 단식할 때 빼먹잖아. 그리고 44회를 맞추는 천재는 나밖에 없어. 권현문 천재, 푸나님 천재 인정 오늘. 건진법사보다 용하죠. 아니 그런 비교가 안 되지. 그거 하나도 못 맞추잖아. 이 방송은 누구 인터뷰입니까? 권현문 인터뷰입니까? 권현문 인터뷰 오늘 그렇게 진행하죠. 진행하세요. 이거 진행 제가 제법 할 수 있어요. 제가 방송 진행을 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덕수 왜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한덕수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인터뷰 시작을. 하죠 뭐 어려워. 한번 해보게요. 한덕수 왜 그런 한덕수 것 같은 경우는 저는 약점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윤석열이 시킨 짓이라고 보는 거네요. 윤석열보다는 김건희. 김건희. 그러면 그 뭐 부인들께서 이것도 조금 떠오르신 게 있겠네.
관련이 돼 있다는 건 이미 다 증명이 돼 그러니까 있죠. 한덕수 부인이랑 김건희랑 오래전부터 굉장히 친분이 두텁다. 아. 그 친분의 매개체가 더 무속이다. 무서워.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저 윤석열이 어떻게 수고해야 돼? 잠깐만요. 이렇게 가면 안 돼. 좀 의원이 빨리 진행. 본인이 답하기 싫으신 거잖아요. 그걸 나한테 답하라고 지금 던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일단 탄핵부터 한번 하시고요. 탄핵? 네. 이쯤 되면 사실은 탄핵을 해서 저거를 좀 어디로 보내버려야 되겠죠. 네. 일단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지난 접근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대화를 했냐면 막 탄핵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뒤를 막 이야기하면서 제가 의원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탄핵한 다음에 한덕수가 자기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일을 잡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어떡하느냐라는 제가 그때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 저한테 나이브하다고 막 했다며요. 아니 근데 그건 못하는 아니, 거예요. 의원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요. 박범계 의원도 욕 똑같이 먹었는데 결론은 우리가 이겼어. 네. 근데 이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이긴 새로운 변수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 다들 어찌 보면은 대통령 선거일은 제대로 잡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딱 임명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야 쟤네들 이제 별짓을 다 하는구나라고 약간 놀란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현실은 헌법학자들이 경악했다는 거고 네. 이게 위헌 위법하면 아무도 받아야 되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이번엔 두둔한 사람이 없대. 예. 근데 유일하게 두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만. 내란당. 내란 잔당. 예. 이런 참. 아니 내란당 내란당도 내란당. 좋고 내란 잔당도 좋고 하여튼. 야, 근데 오늘 제가 어제 오늘 지나면서 이 사안을 보면서 저거는 국가가 예산 지원하면 안 되는 데다. 이거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면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뭔가 제재를 해야 되겠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다시 진행으로 더 복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한덕수가 이완규 등을 지명한 이유는 결국에는 다음 차기 정권 때 당장 닥친 것 중에 하나인 위원정당 해산 등에 대한 대비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거 있겠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갖고 있는 이 특수부 검사 인맥 중에 이완규가 가장 최측근이기 때문에 자기 장모 변론도 맡긴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란 혐의자, 내란 공범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행위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이거요 진짜 네. 내가 오죽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거 잘못하는데 왜 내란 당 저거 위원정당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게 이거 대한민국 정당 맞아요. 나는 이 정권이 바뀌면 진짜로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소멸될 거야. 이게 없어질 거예요. 스테이션 거치면서. 그래서 뭐 이게 해산이 될지 할 필요도 없이 사라질 것 같긴 한데 정말 그러니까 진짜 이게 나이 지금 내버려 두면 국민의힘이 사라질 건 당연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위원정당 심판을 통해서 그 해산 작업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왜냐면 이 정치적으로 패배하는 거하고 법적으로 해산시키는 거는 전혀 파급력이 다른 거기 다르니까.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해산 청구해서 해산시켜야 됩니다. 지금 방송을 내가 보니까요. 오늘 지금 나오려고 민영배 TV 같아. 그래가지고 게스트 모시고 본인이 지명하시고 여러분 저 채팅창 상단에 민영배 TV 구독 좀 해주시고요. 내가 오늘 나오려고 보면서 이 사진을 자료를 좀 찾아보면 이 사진이 있더만 보셨죠? 노무현 대통령과의 검사들이 네. 왼쪽에는 한동훈 아니구나. 예. 아니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완규 네, 여기 있잖아요. 요. 이거 어제 다 다른 거예요. 어제 여기서 다 해보러 다 달았지. 나 어제 못 봤어. 그냥 아, 알까봐. 유명하잖아요. 이거 학번이 어떻게 되십니까? 유명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윤석열의 오랜 그러니까 내란 숙의 오랜 친구가 내란범으로 지금 수사 대상인데
수사를 받으러 가야 될 사람을 헌재로 보내라고? 나는 이거 진짜 그거 봐요. 그래서 제가 이때 한덕수 총리 하지 말자고 내가 타게 그때도 얼마나 했어요. 아. 근데 제가 딱 그 당시에 오매매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 제가 인사청문 준비 TF의 단장이었잖아요. 한덕수는 무조건 총리는 무조건 3번째 정도 해주자. 총리는 우리가 동의 안 하면 못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수당이었으니까 과반 넘는 다수당이니까 동의 안 해주면 못하는 거거든요. 왔다. 그랬더니 새로 출범한 정부 발목 잡는다고 그렇게 하면 역풍 분다는 거예요. 또 중도층 내일 모레 저 선거해야 되는데 지방선거 해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한동훈은 제가 청문회 보이콧하자 그랬더니 그냥 그 단장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막아버리고 한덕수는 내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내가 탈당하고 나와버리니까 막을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에 돼버렸어. 그리고 여기까지 와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보다 더 임기를 길게 가져간 거지. 사람이 없기는 한데 어쨌건 지금 한덕수는 이제 민주당에서 한덕수 탄핵 이야기가 거론되고는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국민 압도적 여론으로 이건 임명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니 근데 법적으로도 지금 두 헌재 재판관 임명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거 대선 끝날 때까지 하면 안 되고 아마 헌재가 곧 판결을 심판 그 판단 결과를 내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행실에서 서류가 건너오면 인사청문 요구 아 그거는 의장이 이제 안 받는다 받겠다고. 했고 안 받을 거다. 근데 그거는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야 이거. 그거는 그냥 절차상의 그 허들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 안 받는다고 해서 하긴 청문 절차를 안 거치니까 임명 못해 이렇게 버티면 버틸 수는 있긴 있겠다. 그거보다는 헌재에서 빨리 이 심판을 해줘야죠. 판단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양심 없는 결정해줘. 세력이라니까요. 탄핵 당하기 전에 지명했다면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탄핵된 뒤에 한덕수 지가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 어찌 보면 근데 다음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뺏어서 지금 그렇죠. 아니 그러고 전에는 그랬잖아요. 임명 안 할 때, 그러니까 마은혁 임명 안 하고 세 분 다 임명 안 할 때는 당시에는 뭐라 했냐면 대통령의 중대한 그 고유 권한은 이 대행이 행사하면 안 된다, 자제해야 된다 고 그랬거든. 근데 이번에 이거를 180도 완전히 바꿔가지고 자기한테 있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려고 그러잖아 지금. 그게 한덕수도 자기 저 공직 인생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나 이게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뒤에서 이렇게 김건희 등에 조종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감정이 이런 거거든요. 본인도 안 내키는데 뭔가 약점이 잡혀 있으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조인 것 같아 지금 보면. 자기 말을 시건하면서까지 이 짓거리 하는 건 자기 의지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다. 말년을 꼭 이렇게 끝내고 싶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하도 그 소식을 딱 듣고 나서 제목을 혹시 대선 때 한덕수에 투표하신 분 계십니까? 하고 포스팅을 했어. 선출직이 아니니까. 자기가 이게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즉시 철회하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죠. 오늘 예. 이 시간까지도. 자, 그런데 정말 여기에 지금 미치겠다. 가장 양심 없는 건 한덕수뿐만이 아니라 내란당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 타이밍에 내란당이 반색할 만한 게 지금 이제 뭐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국회의장 현직 국가서열 1위가 개헌합시다 하는 바람에 내란 정당 입장에서 야 이거 기회인데 하고 예, 완전 땡큐 하는 거죠. 그때 제일 먼저 일성을 던지신 분이 민영배 의원입니다. 나 네. 그날은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나는 우리 우원식 의장님이 정말 개헌을 해야 된다는 절박한 그런 마음 알아요. 그리고 의장으로 나서신 분들은 꼭 이 체제를 좀 바꾸고 싶어하는 거 압니다. 거기에 의심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크게 4가지 문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안 돼요.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냥 의장의 수사로는 이게 가능하지만 실제로 가능하지 않아요. 첫째, 시간도 없고. 60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87년 헌법 만들 때 그 90일 걸렸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국민적인 합의 수준이 최고로 높았을 때예요. 근데 지금 완전히 반대예요. 전혀 합의될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일찍이 사실은 그 70억 준비하는 분들이 한번 국회에서 토론하는데 저한테 발제를 한번 하라고 해서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그러면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그때 합의할 수 있는 것, 뭐 헌법 전문에 5.18 뭘 넣자 할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싣자 할지, 아니면 뭐 비상계엄에 관한 뭐 이런 거 다시는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헌법 개정을 앞으로 할 수 있어라는 그 국민적 수용성을 좀 확인하면서 국회 내에서도 그것만 이번에 할 수 있다면 하자. 원포인트. 네, 원포인트 그야말로. 아니 권력구조 얘기하면요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 내년 지방선거 때 그 대신 여기서 이 경로를 프로세스를 다 일정을 합의를 하자. 예. 그렇지. 일정을 언제 합의하자. 한다. 대선 후보들이 모여서 언제 한다. 일정을 합의를 하자. 언제까지 한다. 저는 두 단계로 나눠서 해야 한다고 봐요. 이번에 원포인트 하고 나서 내년 6월에는 권력구조 선거제 이것만 하자고. 정치적인. 지방선거 때. 네. 아. 그때까지요. 미안하지만 다 하려고 그러면 또 안 될 거야. 그리고 그러면 동력이 좀 약해져. 그러니까 사전에 약속을 정확하게 해놓고 그날 그때 제가 발제하기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총선 때 그때 마무리를 하자. 기본권, 뭐 사회권 이런 국민들의 이른바 사회 대개혁과 연관된 부분에 헌법에 실어야 될 것들. 안 그러면 그 중간에 해도 되는데 이걸 또 투표를 하고 있죠 하는 이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의를 해놓자.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안 돼 이게. 시기가 안 돼. 두 번째, 주체를 지금처럼 의원들이 야 하자 그래가지고 국민들은 투표만 해. 이거 안 됩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국민들이 하자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막 내란 진압됐는데. 그렇죠. 잔불은 여전히 안 꺼졌는데. 세 번째, 아까 그 국민의힘이 지금 내란 잔당인데 내란당인데 이 사람들이요 선거 기간 내내 이야기할 겁니다. 벌써 하잖아요. 그렇죠. 환영한다 그러면서 벌써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가 내란은 어디 가고 개헌만 남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란 세력이 도망간다니까요. 도피처가 돼요, 이게. 그러면서 선거 전략상으로도 야당 이제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아요. 선거 전략상으로도. 개헌 논의를 하면 우리는 계속 이 내란 잔당을 척결해야 된다고 얘기 계속 해야 되는데 개헌 얘기 한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중임제가 어쩌니 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정치에서 선택과 집중과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은 내란 종식하고 확실히 민주정부 수립하자 이것만 해도 다른 거 못한다. 근데 보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 비슷하게 하시더만 진짜 원포인트로 정말 가볍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뭐 많은 논의가 필요 없는 이런 거 정도만 기본권 하고 정도. 내란 종식하고 정부 새로 생기면 그때 하자. 저는 근데 그 과정에 후보들이 내가 당선되든 누가 당선되든 이런 일정에 거쳐서 한다 하고 양 정당의 대표들도 임기가 있는 이 정당의 대표들도 국회의원 임기가 어쨌든 앞으로 3년 더 남았잖아요. 양 당의 대표들도 사인을 서명을 해야 돼. 의장도 거기 서명하시라고 하면 돼요. 국민의힘은 그거 다 뒤집잖아. 그렇죠. 예. 그렇게 근데 계산해야지. 그때 뒤집으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네. 그때 뒤집으면 그건 책임을 물으면 되고 어차피 지금 제가 여기서 진짜 못마땅한 건 뭐냐면 자격 없는 내란 세력 국민의힘 즉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민의힘이 개헌 시민권을 가지고 또 이제 참여하게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사람들을 개헌의 논의 안으로 초대하는 셈이 돼요.
우리가 왜 헌법 파괴 세력을, 헌정 유린 세력을, 헌법이라고는 하나도 안 지키는 위헌 세력을, 그래서 지금 내란 세력인데 이들을 왜 우리가 초대해서 개헌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화가 많이 났어요. 아 그러면요. 인식이 다르구나 이게. 주장은 다 알겠고요, 의원님. 우원식 의장은 왜 그런 덜컥수를 뒀을까? 뭐 국회의원들이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건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 안 하시려면 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새날이니까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진짜 답답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원식 의장이 개헌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드렸는데 무언가에 대해 확실한 핵심 포인트가 없이 그냥 개헌 얘기를 나오는 바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민의힘만 논한 거죠 완전히 뭐 중임제를 한다는 동 하면서 아까 뭐 마치 국민의힘한테 면죄부를 두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주말 내내 윤석열 파면된 다음에 즐거움이 공영세 저 한것 봐봐 같죠. 개헌안 마련에 대선 때 국민투표 붙이는 방안 추진 저거는 진짜 네. 개소리가 아니고 뻘소리가 아니고 진짜 망언이에요 망언. 그래서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식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 의원실에서 그 국회의장실에서 나온 메시지들 중에 우리끼리 갈등하지 말자. 우리끼리가 누군데? 우리끼리 갈등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서로 싸울 건덕지를 스스로 던져놓고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개헌안 제의는 타이밍도 안 맞고 방법도 네. 틀렸고 모든 게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우리가 미스테리죠. 우원식 의장이 잘 하다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미스테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원식 의장이 자기 잘못 인정하고 정식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 방금 민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란 세력한테 다시 국민의 권리를 돌려주자라고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 자체로 진짜 큰 실수한 거예요. 자,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사과하실 뿐이고요.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계셨으면 안 하시겠죠. 근데 실수 안 하고 그냥 걷어들이셨고 어찌 보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 한덕수의 이번에 지금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개헌위가 쑥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네. 꼭 말을 하라고 그러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의혹이 과도했다. 그 과정에서 약간 비하인드가 있긴 한데요.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지금 100번째 최고위원회를 끝으로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대표를 사퇴했단 말이죠. 사실 여러분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던 인사들 중에서 저요? 잠깐만요. 뭐 우리가 친명할 때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 중에서 제일 먼저 대한민국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라고 깃발을 꽂은 사람 아하. 민형배. 이런 남들이 보면 대선 나가는 줄 알겠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호남 주자가 나온다 그러다 안 나와서 제가 지금 고민 좀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한때는 언론이 친문 인사라고 하면서 친낙계 인사들을 끌어와 가지고 이재명을 고립시키는 데 써먹었었단 말이에요. 그중에 민영배, 뭐 김우영 이런 이재명 일찍이 알아본 사람들이 이재명 품 안으로 가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주류가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또 민영배야. 아따. 근데 왜 굶어요? 왜 이렇게 잘하실 분이? 아따 그때는 달리 떠오르는 전술이 없더라니까요. 그렇죠. 떠오르는 투쟁 방법이 없어요. 이게 가서 악 쓰는 것만 해도 그렇고 그래서 민주주의자들이 가진 한계죠. 이게 이런 때는 별 수 없다 그냥. 머리를 깎아불든지 그냥 밥을 굶어불든지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답 안 하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네. 칭찬해드린 거예요. 아이고 참.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하고 사실 이번 대선은 아마 역대급으로 심심한 대선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현재까지는 뭐가 돌출할지는 모르지만 예, 이번에 이제 그 다가오는 이벤트들 중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대선 출정식입니다. 예, 곧 날짜가 잡힐 거거든요. 정말 역사적인 그림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심심하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내란 종식, 내란 잔당 척결, 민주정부 수립 이렇게 하려면요.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간당간당 이기면 안 돼요.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이 이번 선거의 목표예요.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번 선거는.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큰 표차로 이기는 것이 이번 선거의 목표여야 돼요. 이기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아니 저도 지금 예상은 이렇거든요. 60대 40 역대급 스코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왜냐하면 저쪽은 어떤 이슈에도 패망한 정당이라서 찌르지 않나요. 전이상식.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간에. 이쪽은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단서 하나만 있으면 돼. 우리가 투표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 자, 그런데 오늘도 이제 그 광주 비상행동에서 와서 이렇게 토론회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저는 그게 좀 걱정이 좀 되던데, 지난번 8년 전에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1년 전? 예. 박근혜 탄핵 박근혜 이후에. 탄핵 이후에 아,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싸우고 이렇게 탄핵시킨 건 국민들이었는데 그거 그냥 특정 정치 세력이 다 가져가 본 거 아니야? 네.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해서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제기가 얼마나 있을 수 있고 거기서도 개헌 논의를 하자고 하거든요. 개헌 논의를. 그러면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린 압도적 결집력을 통한 압도적 승리 여기에 어떻게 작용할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압도적인 그러려면 민주당 혹은 이재명 후보 대표가 조금 이 품을 넓혀야겠죠.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이게 이른바 그때 촛불연합이라고 했잖아요. 이 촛불연합 정부 같은 이번에도 탄핵연합 정권이거든요. 정부거든요. 앞으로 출범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연합 정치의 이 묘미를 잘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줘야 되고 그게 대선 과정에서 모두가 함께 가는구나. 저 내란 잔당 쟤들만 빼놓고 모두 함께 가는구나.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저는 압도적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래야지 지금 워낙 지난 3년 동안에 나라를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진짜 어려운 상황이에요. 대외 환경도 너무너무 안 좋고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고 이 통합적인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번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사람들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잘 통제되지 않거든요. 네. 사회적 통제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난 봐. 뭐냐면 일단 나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싶어요.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에너지가 나와. 불안불안하면 에너지는 안 나와요. 미리 대비할 수 있을지 모르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기가 충만해야 되고 속으로는 뭔가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돼. 이 과정을 저는 거쳐야 된다고 일단 보는데 예를 들어 지금 생각할 필요 없는 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해야 될 일은 내란 세력 척결과 동시에 정권 교체에 투트랙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권이 바뀐 뒤에 일어날 일은 지금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준비할 사람들은 물밑에 준비를 하겠지. 이슈가 딱 두 가지 이슈로 저는 가는 상황이라고 봐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갑시다. 네, 그 얘기 그냥 그만하고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갑시다. 네, 그렇게 가기로 하고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이번에 나왔을 때 달라진 점이 뭐 같아요? 식사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다. 근데 진짜로 지금 제가 여기 와서 해보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입이 계속 침이 마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라졌네요. 거의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제 많이 회복이 됐다는 뜻인데 몸무게는 그래도 그래봤자 거의 회복이 아직 안 됐어. 아이고. 그게 지금 현실 대한민국의 적소판 아니에요? 문영배 문영배래. 내가 민영배만 알다가 문영배를 알게 되니까 이렇게 갑자기 너무 민영배를 형배에 문영배로 빠졌어요 부르네. 요즘에. 근데 문영배 현재 그 권한대행 소장 권한대행 참 훌륭한 분이시대요. 진짜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하고. 네. 아니 나는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말은요. 아주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억누른다는 건
무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약간 성인의 삶에 가깝거든요. 왜냐면 그 정도 돼야 사실은 판사로서의 완성도가 재판관으로서의 완성도가 그렇죠. 높아지는 존경할 거예요.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검사들도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놈이 한 놈이라도 아니 한 분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정의 구현. 실제로 그런 걸 보이는 게 한 분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이부터 거짓말을 시작해가지고 온통 저 심우정까지 저러고 자빠졌으니까.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근데 그분 진짜 봐보니까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처럼 이거를 저는 그게 다른 거 놔두고 그게 너무 훌륭했어요. 처음처럼에. 근데 그 김장한 선생 얘기 나올 때나 그런 과정 그 청문회 할 때 나왔던 이런 걸 보니까 저러니까 재판관을 제대로 하고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판사로서 그러니까 판관으로서 뭔가를 재판을 한다는 건 어떤 사람의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이 되지 않으면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번에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늦게까지 끌어서. 네. 근데 요즘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뭔가 그런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었구나. 조금 봐주려고요. 예술가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아, 실제로 근데 문영배 재판관이 갖고 있던 그 평균인의 삶이라는 거 있잖아요.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그거 실전 못해요. 근데 본인이 아니, 어렵다니까요, 한 단계 넘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 돈의 욕심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10억만 갖자, 20억만 갖자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거를 평균 재산이 3억이면 나 그 이상 갖지 않겠는데 그보다 한 1, 2억 더 많다 그래서 사과하는 그 문영배의 어떤 그 모습들 속에 나는 누구를 봤냐면 이재명을 봤습니다. 나아가는 방향은 좀 다른데요. 가난한 건 똑같아.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중학교 때 이미 공장 들어간 사람이 하나 있어. 문영배는 공부는 잘하는데 학비가 없어가지고 김장한 선생이 도운 거잖아요. 근데 그 자기의 재능을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되돌려주고 있는 난 과정이라고 봐요. 김정은 선생이 그러잖아요. 나한테 갚으러 가지 마라. 세상에다 갚아라. 제가 전에 처음 그 청와대라는 데를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몇몇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 가서 일할 기회를 줬는데 뭘 해드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림책을 하나 이렇게 사서 당시에 인사수석 하시던 분한테 김시성을 가진 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드리면서 달리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그 이 고마움은 세상을 향해 갚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산다는 게 어렵거든요. 저는 참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따 이제 집도 좀 나는 왜 50이 넘었는데 집도 없는 거야? 아니 부부가 30년 가까이 맞벌이를 했는데 세상에 집도 없어 왜 이렇게? 제가 젊었을 때 뭐 좀 당해가지고 집을 되게 늦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구청장 끝날 때쯤 해가지고 집을 이제 처음으로 장만을 했는데 온매 그것이 그냥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한 2배 뛰어버려요. 이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냥 안 돼요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뭐 좀 어쩌다 운 좋게 그냥 이거 올라간 건데 뭐 이거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장한 선생이나 이 문영배 재판관 소장 대행의 경우에 사실 평균의 삶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하는 게 더더구나 판사요.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그렇죠. 판사 검사들 대한민국에서 더더구나 그 시대면 저희들하고 거의 같은 세대인데 옛날에 아이고 제가 진짜
아이고 진짜. 자. 이제 우리 다음 일정들이 연속돼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문영배 보고 반한 민영배였고요. 자, 그러니까 그 자랑스러우신 거잖아요. 이름 똑같은 거. 똑같아서. 아 진짜.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영배가 단식해서 문영배가 한우시키고 그런 거잖아. 우리 민영배 의원님 이름이 윤석열이 아니기를 얼마나 성렬이 다행이에요. 민성열 아니기를. 성열이 아니었어.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어쨌든 이제 저는 그만해요. 아니 시간 관계상 다, 그냥 우리가 다 됐구나. 다음 방송 일정이 있고 막 그래갖고 지금 방송 마쳐야 되는 시간인데 의원님 예. 더 길게 하시면 안 되고 30초만 드릴게요. 네. 마무리 멘트 하십시오. 앞에 카메라 꼭 보시고 아이 컨택. 제가 근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반헌법 행위자 처벌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내란 행위자들, 반헌법 행위자들은 예전에 반민특위가 실패했던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정말 그런 꿈도 꾸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민주정부를 세우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나면 정말 중요한 과제가 이른바 사회대개혁입니다. 이런 과정을 민주당과 제가 갈 때 국민들과 함께 시민과 주권자와 함께 가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길에 이번 대선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가차없이 채찍질 해주십시오. 그런데 근래에 제가 공격을 좀 받았어요. 그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공격을 세게 좀 받았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요. 야권이 하나로 뭉쳐서 가야 합니다. 거기요. 발의자 명단에 정성우 의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도 있고 다 나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약속드림 같은 게 있는데 왜 민영배만 공격해? 상금식들아. 여러 가지 다른 안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게 지금으로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야권이 단일 대우를 이뤄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예. 저는 20년 민주당 당원입니다. 네. 그 이야기 하나만 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나온 김에 더 이상 이제 말씀 끝나셨고 네. 아무리 뭐냐면 교섭단체가 3개가 되면요. 지금 이제 여당이 없잖아요. 1당, 2당, 3당만 있잖아요. 근데 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의석이 한 60석 이상 적으면서 70석 이상 적으면서도 같이 맞상대를 하려고 그래. 근데 교섭단체 하나가 더 들어오잖아요. 그럼 모든 표결을 2대1로 하게 돼요. 다음 정부를 위해서 도움 돼서 민영배, 정성호 이런 분들이 지금 나섰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격할 대상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